악의 상징 이림과 선의 상징 이곤이 본격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조화하게 되는 더킹 9-18였습니다. 이제 6개의 에피소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스피디한 스토리 전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점 미드 시점으로 드라마 더킹을 쫓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모의 밤, 이림을 따랐던 이림의 측근 중 한 명을 우연히 부대찌개 집에서 발견하는 이곤과 조영. 그로부터 입수하게 된 투지 전화기를 들고 대기하던 중 드디어 이림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곤은 이림의 전화를 받아 본인이 이림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를 잡을 것이라고 선포한 뒤 전화기를 부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인지하고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게 될 이림을 붙잡기 위해 이곤은 다시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림을 대한민국에서 잡아야 할 경우와 또 대한민국에 있는 정태일과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영을 대한민국에 남기고 은섭을 조영으로 위장시켜 대한제국으로 데리고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남겨진 조영은 강신재 영사의 어머니가 대한제국 황실의 하녀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대한제국으로 간 이곤과 은섭은 대한제국에서 마부로 위장해 있던 철물점 주인 이상도를 체포하고 대나수 주변을 포위한 뒤 이림이 다시 대한제국으로 넘어올 것을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이곤은 이림이 70세의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25년 전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현상을 통해 드디어 이곤은 이림이 대한제국으로 되돌아온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잠복하고 있는 대나무 숲에선 이림이 발견되지 않고 이곤은 차원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림을 추격하기 위해 해운대로 말을 타고 달려가고 거기서 그 둘은 운명적인 대립을 합니다. 이림은 주변 행인들을 인질로 삼고 이곤은 이림의 존재가 알려지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림을 보내줍니다. 이곤에게 붙잡힐 뻔했지만 오히려 이곤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에 성공한 이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대부분 필연이고 필연처럼 보이는 것은 운명이라 한다지. 하나 걱정 마라. 선의는 늘 무능하고 그 운명엔 힘이 없다. 다음 만남이 기대가 되는구나. 드라마에서 악당들이 늘상 날리는 대사, 선은 무능하고 힘이 없다는 대사. 하지만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멋진 분위기를 자아내는 배우 이정진의 연기력이 돋보입니다. 만약 미드의 한 장면이었다면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a coincidence is usually something inevitable, and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inevitable is usually a fate. But do not worry, for goodwill is always incompetent and powerless. I look forward to our next meeting. 이 정도로 대사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총격은 대한제국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 틈을 타 이곤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이림은 부영군을 살해합니다. 본격적으로 피를 본 이상 선과 악의 대립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과한 PPL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더킹 9-18 역시 과한 PPL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요기요, 종갓집 김치, LED 마스크, 크래프트 커피, BBQ 치킨. 심지어 9화에선 PPL이 거의 2분 간격으로 계속 등장해 내용 몰입을 크게 방해했습니다. 반면 조은섭이 조용으로 분장하기 위해 머리를 미는 장면은 영화 아저씨의 패러디였는데요. 그래도 이런 1인 2역 요소, 사실상 배우 우도환의 연기와 조영, 조은섭의 캐릭터가 그나마 재미를 살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극중 캐릭터들은 이제서야 이름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제국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 바꿔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시청자의 관점에선 이미 이런 퍼즐이 맞춰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돌아와 조용의 컴퓨터로 정태일 감시 동영상을 살피는 이곤은 그 안에서 특이한 영상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2022년 5월 27일 미래의 날짜로 촬영된 영상인데요. 더킹이 자주 등장했던 미스터리한 요요를 든 아이가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년이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닌 더킹 세계관에서 더 높은 존재, 즉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소년 때문에 대한민국 정태열이 신분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정태열이 이곤에게 남겨질 머리를 묶은 사진의 신분증을 재발급받습니다. 또한 소년이 언제나 갖고 놀고 있는 요요는 빨간색 실을 사용합니다. 여러 작품에서 빨간 실은 운명의 끈을 나타내는 만큼 운명을 관장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신의 역할이 이 소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 중에서 정의로운 황제의 역할을 맡은 이곤을 조은섭은 계속해서 아더왕에 비유하는데요. 10화에선 이런 아더왕에 대한 언급이 다시 등장합니다. 부영군을 살해한 뒤 다시 차원의 문을 넘으려고 하는 이림과 마주친 미지의 소년. 넌 왜 놀라지 않는 거지? 호기심이 많거든요. 피 싫은데 싸웠어요? 싸우는 중이다. 가는 길이 퍽 멀구나. 넌 뭘 읽고 있니? 아더왕이요. 고귀한 피를 가진 자가 검을 뽑아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고귀한 피만이 왕이 된다. 참 나쁜 동화구나. 고귀한 피가 아니라 제대로 검을 쓸 줄 아는 자가 검을 뽑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악인이 뽑으면요, 정의롭지 않은, 정의가 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이 만드는 것이 곧 정의란다. 아저씨의 세상엔 뭐가 자꾸 바뀌어 있네요. 조심히 가세요. 전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거든요.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은 이미 이림이 세상을 오고 가면서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본인은 정의로운 피를 가진 자가 제대로 검을 휘둘러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세계관 끝판왕으로 신이 등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야기 전개에 상당히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의 존재는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그건 바로 김은숙 작가의 흥행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했던 신의 존재입니다. 도깨비와 저승사자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큰 그림을 그리고 주인공들을 이끌었던 신의 존재는 등장인물 중 한 명에게 빙의한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스터리어스한 판타지 분위기와 빨간색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모든 문제를 큰 과학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풀어버릴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치트키는 김은숙 작가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90화에 나온 나머지 떡밥들로는 차원 사이의 공간을 넘어온 이곤이 그 안에 하루만 있어도 밖은 2달이 흐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며 차원의 공간 사이에서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는 정보를 흘린 것과 부영군을 살해하면서 이림이 온전한 식적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세계의 문을 열게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만파식적의 더 큰 능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마지막 장면에서 이곤이 정태열에게 어느 순간 내가 눈앞에 사라진 듯 보일 거야. 그렇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멈춘 시간을 걸어가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능한 신의 존재에 합쳐져 결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킹에서 두 배우 간의 러브라인 케미가 제법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정태열에게 꽃을 지어주고 사라지는 이곤의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엔딩의 느낌을 암시합니다. 1화에서 이림이 대한민국에서 신문받고 있었던 것을 미뤄볼 때 대결에서 밀린 이림은 본인의 야망을 이루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 갇히게 되고, 이곤은 만파식적 두 조각을 모두 합치게 되면서 차원의 공간에 완벽한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악이 흐트러뜨린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 결국 본인은 차원관에 갇혀 끊임없이 스스로를 구하고 이룰 수 없는 정태열의 사랑을 간직한 채 멈춰진 시간을 걸으며 영혼의 군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새드 엔딩인 것일까요? 전전 미드 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